안녕하세요. 인생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 사주명리TV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2025년 을사년 경금일간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을사년의 8번째 일간, 바로 이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금일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신금, 사회적인 활동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해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적인 성찰로 안정을 잘 찾아가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신금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신금일간 을사년 운세죠. 자신의 일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강의했던 기존 강의 9-1강부터 8강까지가 있습니다. 왕초보, 만세력 어플 사용하기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어플 사용해서 나의 일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원국의 이 일주 중에서요, 천간을 바로 일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이 신이라는 그런 한자와 하얀색의 카드다. 그러면 바로 신, 금, 일, 간입니다. 매울 신이라는 이런 한자가 우리에게는 더 와닿기도 하는 이 신이라는 한자, 바로 신금일간인 거죠. 이런 신금일간이 내년에 2025년 을사년을 맞는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본인이 신금일간이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주 원국 속에 천간의 일간이 신금인 분들이 이 을사년에 새운을 맞이해야 하는 이 즈음에 푸른뱀의 해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금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은 무엇인가? 나의 장단점, 강약점이라고도 하죠. 이런 장단점을 분석하고요. 또 어떤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가? 개괄적으로 운세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운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었어요. 참고하실 것은 이런 천간의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인의 사주팔자를 전부 논할 수는 없겠죠.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운세입니다. 통상 사주는 이 일간만 보는 것이 아니죠. 물론 나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 글자로서 일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일간도 있고요. 이 일지를 포함한 사주 이 전체의 8글자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0년간의 대운, 그리고 세운, 지지 속에 합충, 형, 파, 해 같은 그런 관계성도 보는 거죠. 자, 이런 모든 환경적인 부분을 봐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일간만을 보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변수가 많이 있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월주의 아래에 있는 월지죠. 이 월지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인도 충분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괄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일지까지 포함한 이 신금일주, 삼합의 사유축 해묘미죠. 신사, 신유, 신축이 있고요. 그리고 신해, 신묘, 신미, 이렇게 6가지 일주가 있는데, 이런 상징적인 나의 모습이 내년에는, 을사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공부하고 참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름대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주나 운세를 보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 안 됩니다. 또 무시해서도 안 되죠.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이런 사주 명리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요. 또 그렇다고 맹신하는 사람은 경솔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명리, 운세를 참고해서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그런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또 전전긍긍 노심초사 하지 않으시고 잘 참고하셔서 을사년을 슬기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 그리고 나의 자세와 의지, 실천을 통해서 을사년 조금 더 슬기로운 그런 생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길 바라면서 25년 을사년 운세, 그중 신금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는 24년이었고요. 아직도 우리는 갑 진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년 절기력으로 따졌을 때 입춘 절입일이 있죠. 2월 4일까지입니다. 2월 3일 정확하게 22시 49분까지인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갑진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자, 2월 4일 이후로 을사년이 오는데 천간과 지지 한 칸씩 이동하니까 천간의 갑 다음에 을이 오고요. 지지에는 진 다음에 사가 오는 거죠. 이렇게 25년이 됩니다. 그래서 을 4년이 되는 겁니다. 육식간지 중에 하나인데 을과 사가 잘 결합돼서 형성된 해입니다. 사주원국의 일간 신금을 중심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을사년의 을은 바로 목의 기운이죠.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을목은 조금 더 유기적이고 유연한 그런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지지의 사화가 있죠. 이런 사화는 오행으로 봤을 때 불의 기운입니다. 화죠. 맹렬하고 강렬하고 그만큼 도끼 있는 그런 강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의 기운은 통상 확산하고 팽창한다. 그런 기운을 뜻하죠. 잘 조합해 보면 을목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화의 확산과 팽창. 그래서 2025년은 개인과 사회가 잘 성장한다. 그리고 변화한다.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2025년 을사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신금에 대한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사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신금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의 물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금은 세공되어진 잘 재련된 보석이라는 그런 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경금이요,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라면 잘 다듬어서 이제 조금 더 예리하고 날카롭고 까다로운 예리한 그런 신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완전히 성숙되고 숙성되었다, 그런 느낌일 겁니다. 자, 식물로 예를 들어보면요, 나무의 성장으로 본다면 열매가 다 익어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낙과라고 하죠, 여러분. 경금이라는 것이 열매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는 것이라면 이 신금은 열매가 익을 만큼 익어서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성장이 끝나고 성장이 절단하고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후세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할 정도로 끊어지면서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런 느낌을 우리 생활에 잘 대입해 보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갈무리를 지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를 나타냅니다. 자, 또 보석이나 귀금속 같은 거죠. 신금은 또 날카로운 예리한 칼, 바늘, 서리, 얼음, 이런 물상으로 상징됩니다. 자, 왠지 날카롭고 단단하고 차가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예리함으로 인해서 보석처럼 빛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응축이라는 그런 말로 대변합니다. 보석도 경금의 원석, 광물이 응축되어 있는 것들을 세공한 거잖아요. 열매도 가장 작은 단위로 바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것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인, 예, 신, 의지, 오상 중에서 바로 의리라고 합니다. 김보성의 의리, 대변되는 속성이 있다고 했죠. 경금과 같은 그런 오상입니다. 신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 사람에게 잘하고 내 편한테 잘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신금의 자연과 닮은 그런 물상과 성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러면 이 신금은 명리학적으로요, 우리 인간사 생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걸까요? 이 신금은 정의감이 강합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이 경금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보면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것을 뒤엎는 그런 혁명을 꿈꾼다는 거죠. 자잘한 것은 넘깁니다. 큰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금이 권력욕과 통치욕이 높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처럼요. 자, 반면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신금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참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최선의 싸움을 논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디테일하고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보석을 세공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죠. 이런 성향을 더 나아가서 표현하면 이런 정의감과 더 나아가서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주의의 반대 급부는 뭘까요, 여러분? 고독, 고립, 외로움, 스트레스 같은 걸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 방전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잘 알고 중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성적인 그리고 내면의 성찰 등을 통해서 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신금의 통상적인 특성과 반대 극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자, 추가적으로 더 보면 신금은 예민하고요, 까칠하기도 합니다. 주머니 속에 숨겨놓은 그런 칼은 언제든지 드러나잖아요. 낭중지추라는 그런 말도 쓰죠. 우리가 주머니 속에 칼이 들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면은 나오게 돼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민한 건 예리한 거니까 반응이 빠르고 뛰어난 반면에 까칠한 건 의사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메스처럼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는 그런 무서움까지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더 정리해보면 이런 예리함, 이 끝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완벽으로 가까워집니다. 작은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 일을 완수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높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윗사람이 이런 신금을 가지고 있는 신금일간의 사람을 부하로 데리고 있는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겠죠. 일도 잘하고 완벽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낼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감이 있으니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신금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번 마음에 들면 이렇게 끝까지 챙기는 사람일 테고요. 만약 허점이나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가차없이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싸우면서 따지면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런 냉철함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시당했다, 패배했다, 그러면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오늘 사자성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와신상담합니다. 쓸개를 씹으면서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어떻게든 서력하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발전시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그건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내면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많이 뛰어납니다. 그만큼 예리하고 날카롭고 섬세하니까요. 그래서 손재주도 좋습니다. 머리도 총명하고 지혜롭죠.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의사나 요리사, 뭐 둘 다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위험한 도구를 잘 만지는 그런 기술자나 엔지니어, 이런 직업군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신금일간의 특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신이라는 그런 한자가 하나 더 있다, 두 개 모여 있다, 그러면 신신병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예리함,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더욱더 디테일해집니다. 의사, 디자인, 프로그래밍 같은 더 세밀한 영역에서 장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완벽주의, 프로페셔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씀이 좀 길어졌네요. 자, 신금일간은 제가 좀 설명드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신금일간은 겉심리, 십성에 따른 겉심리가 있고요, 또 속심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점,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 십성의 측면에서 신금일간 분들의 겉심리는 바로 겁재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겁재, 빼앗을 겁에 재물재자,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투쟁심이 있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면에 이런 신금의 속 심리는 정제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다는 거죠. 나는 지킬 것은 잘 지킨다. 질서와 규칙을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의 삶의 방식대로 좋은 사람이다. 대신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합리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속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신금일간들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금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신금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갑자기 을사년을 맞이한 건 아니죠. 항상 그 주위의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사주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니까요. 사주풀이가 풍부해지는 거죠. 자, 최근 몇 년 우리 신금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시기적인 그런 기운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금은 이와 같이 내년에 딱 을사년만 볼 수는 없잖아요. 흘러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미래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신금일간이 지나가는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흐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금일간은 어떤 세월을 살아오셨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세운이라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올해 저에게도 갑진년이라는 그런 세운이 들어왔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진년을 살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또 을사년이 옵니다. 자, 당장 신금일간에게 현재 살고 있는 이 갑진년, 올해 갑진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입니다. 이제 곧 올 을사년은 아주 가까운 그런 미래입니다. 신금일간 올해 갑진년 어땠습니까? 천간으로는 갑이라는 이런 정제가 들어왔었죠. 지지에는 진토라고 하는 이런 정인 십성으로요. 정인이 들어와서 좀 안정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12운성으로 진토라는 이런 묘지의 글자를 맞이한 거죠. 조금 의도대로 잘 되지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몸이 좀 아팠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활동적인보다는 그런 정서적인 움직임이 좀 높아졌던 그런 묘지의 기운이 왔던 거죠. 자, 정인의 특수한 이런 특징 뭐가 있었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이런 학업과 공부의 특수한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제운과 인성운이 들어왔으니까 뭐 여자 이성운을 맞이하면서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을 거고요. 건강, 정신적으로도 침체된 모습을 조금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더 지난 과거를 한번 19년부터 신금일간 보면요. 19년, 20년, 21년까지 해자축의 그런 겨울의 시기를 보냈죠. 경자년, 장생의 기운이 있죠. 무언가 시작해서 잘 지내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년, 21년 이때 팬데믹, 코로나, 우리 역사와 사회의 기현상 중에 하나가 있었죠.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 노력의 성과가 좀 상쇄되어서 열심히 장생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들이 빛을 발했다.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 22년 이민년 맞이해서는 이런 개수와 임수라고 하는 그런 식상의 기운이 있었죠. 이것은 변화와 변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변화, 변동. 이민 계면의 이는 정제입니다. 천을 귀인이었죠. 나름 괜찮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이런 신금일간 여자분들은 이런 식신상관이 또 관성을 극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운, 연애운 속에서 이별이라든가 이혼, 뭐 애인이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런 변화의 모습도 좀 보여줬다. 창업이나 진로 변경의 운도 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묘는 절지의 기운이죠. 절지입니다. 묘가 무언가를 끊어내고 마디절, 끊을 절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운이 왔을 것이다. 계묘년에 식신상관에 절지니까요. 나는 열심히 일이든 인간관계든 연애든 다 끊어내고 다시 시작한다 라는 모습으로 23년까지 쭉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이후로 올해 이 갑진년을 살고 있는 거죠. 내년 절기력 입춘 절입일 2월 3일 22시 49분까지 갑진년이니까 뭐 당장 내일이 을사년인 것 같지만 아직 꽤 남았습니다. 2달 더 남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토라는 신금의 인묘, 묘지였습니다. 나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시기였다. 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했다. 겉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나를 낮추고 감추고 정적으로 움직였다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인묘진 3년의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올해 갑진년까지 과거였다면 이제 앞으로 올 을사년부터 경술년까지는 가까운 미래부터 먼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을사년 천간으로는 편재, 지지는 정관이 들어옵니다. 안정감을 찾는 모습입니다. 편재와 정관. 자, 천간으로는 금, 이 신금이죠. 금, 극, 목을 합니다. 그렇죠? 편재, 역마의 기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하면서 안정을 찾습니다. 신금은 사화의 정관이면서 12운송 쪽으로는 사지죠. 정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시작하고 추진하는 운으로 들어올 것이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갑진년보다 좋아진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 더 가까운 미래, 그 이유를 보면요. 을사, 병오, 정미를 봤을 때 26년 천간으로 병5년, 병, 신, 합이죠. 말이 좀 그런데요. 직장, 사회, 이성, 이런 새로운 틀, 관계와 합을 합니다. 병신합으로. 그래서 나를 빛내주고 나의 안정을 찾는 그런 노력이 있을 겁니다. 자, 지지는 편관에 병지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소 살짝 피곤하고 지치며 체력적으로도 조금 다운이 된다. 이런 모습도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를 단련시키는 당금질이다. 재련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극금, 병원년의 화가 나의 신금, 나를 좀 극한다. 나를 재련시킨다. 단련시킨다. 그래서 나는 잘 단련되고 재련되면 더 좋은 그런 기회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을사년의 사화의 불, 병오년의 병화의 불, 또 오화의 불, 그리고 27년에 이런 정화의 불, 이런 여름의 기운들이 나의 신금일간이라는 이 쇠의 기운을 단련시키고 재련시켜서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예전보다 힘든 시절 다 겪었습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렇죠? 27년에 이런 정민연요, 이 미, 쇠집니다. 노련함과 지혜를 가지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3년 볼까요? 28년, 29년, 30년 신 12운송으로 제왕입니다. 유는 걸록이죠. 이제 제왕과 걸록의 운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천간으로는 이런 무기토의 인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요. 나의 성공과 확실한 인정을 받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나의 활동력과 나의 에너지가 극대화된다 라고 보여주니까 우리 신금일간들 힘내시고 지금껏 잘 버텨오신 것만큼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나의 운을 좀 느끼면서 슬기롭게 잘 생활하시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성운 뭐 상당히 괜찮죠? 여러분 이 을사년 천간으로 편재니까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또 아래로는 또 정관이잖아요. 여자에게는 또 안정감을 주는 남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애운 이성은 꽤 좋다고 보여주니까 뭐 사랑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년 을사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신금일간의 환경과 흐름 보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신금일간은 갑진년은 다소 정적이었다. 우울감, 체력적인 그런 부침이 조금 있었다. 그래도 열심히 생활했다. 새롭게 25년 을사년을 맞이한다. 예전 것들 잘 털어내고 시작해보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신금의 성향, 특징과 최근 살아온 시기,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한번 먼저 알아보았고요. 을사년의 신금일간 운세를 십성과 함께 여러 가지 도구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십성으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총론으로 을사년 을의 편재와 사의 정관입니다.
이런 편재와 정관에 강한 에너지가 작용하면서 재물이나 명예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도 강조가 됩니다. 활동성과 경쟁이 활발한 4, 5미 여름의 구간이 모든 이에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내면적인 성찰이나 성장도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을사년 신금액에서 을목은 아까 편재라고 했죠. 금극 목입니다. 그렇죠? 극이죠. 편재는 기본적으로 돈, 재물이죠. 또 일거리, 나의 영역, 뭐 재미나 오락 같은 거를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유흥 같은 겁니다. 자, 이런 편재는 물질적인 성과, 나의 활동 영역, 뭐 외부 활동, 이런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천간의 을이 나의 신금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을사년의 사화, 뜨거운 여름의 기운, 이 사화는 신금에게 정관입니다. 그렇죠? 이 정관, 바로 바른 관직이라는 뜻이죠. 질서를 얘기합니다. 사회 규범, 질서를 잘 지키고 안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사회 활동을 안정되게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신금은 을사년에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요.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동시에 명예로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물론 그런 책임감이 좀 무겁긴 하지만 나의 존재감을 잘 드러내서 명예와 성과, 예를 들어서 업무의 일처리가 완벽해가지고 이런 성과금 같은 것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비교 우위에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운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또 보실 게 있는데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화에서요. 장생의 기운, 12운송으로 장생의 기운이었죠. 그런데 이 사화는 사지입니다. 사지, 죽을 사, 죽을 운명이라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활동성의 에너지를 뜻하는 거니까 한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사지는 에너지의 흐름이 좀 약화된다. 외적 활동보다는 내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또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외부 활동성의 기운이 약하고 내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되겠다. 도모하자. 이런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잘 해봅시다. 재정적인 안정감을 충분히 찾고 자신의 명예도 가져오면서 동시에 이런 사지 플러스 내면으로 성찰하고 자아, 성장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하며 탄탄히 다지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뭐 일거삼득 아닙니까? 성과를 통해서 재물도 얻는 건데 명예도 오고 또 자신의 내면까지 발전시킬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듯이 사주를 알고 운세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나의 운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의 유혹에 막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나친 경쟁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내적 기반 잘 다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외적인 성장도 내적인 성장도 다 가져온다. 결국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런 균형과 조화를 잘 강조하는 거죠. 을의 편재의 기운 잘 활용하고요. 재물의 성취를 좀 추구하되 지나친 욕심, 무리한 확장은 좀 주의하자.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관의 책임 있는 태도로 인간관계에서 조직에서 신뢰를 받고 또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지의 영향을 받으니까 외적인 모습 키우지 말고 외적인 모습만 허영심이 있게 키우지 말고요. 이런 내적인 그런 성장, 나는 내면도 탄탄하다. 나를 돌아보라. 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몇 번이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면에서 한번 또 봐볼게요. 같은 십성인데요. 마냥 좋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얘기하는데 복은 쌍으로 오지 않고 화는 홀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을 수가 없고 항상 나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 인간은 나쁜 것을 먼저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좋은 일은 연속해서 오지 않고 나쁜 일은 파도처럼 막 밀려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풍파,
나쁜 파도 잘 알아서 슬기롭게 한번 헤쳐나가 봅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같은 십성의 기운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단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금일간에게 을사년의 을은 아까 편제라고 얘기했죠. 재물, 금전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는 이런 편제가 매력적인 남자에게요. 매력적인 아내나 애인이 될 수 있죠. 이 편제는 또 유흥, 아까 얘기했던 이런 쾌락, 나의 기호활동 의미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을목의 기준으로 보면 사화는 을목 기준으로 봤을 때 목욕지입니다. 이 목욕, 나의 기운을 드러낸다, 뽐낸다, 어린아이의 기운처럼 뽐낸다. 결국 천방지축, 나대는 그런 경향의 기운이 있다는 겁니다. 다소 경솔하기도 하고요. 불안정합니다. 또 호색이라고 해서 색욕, 성욕으로 대변되기도 하지요. 융하게 예능의 재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을목의 편제와 을목 기준 사화의 이런 목욕 합쳐서 생각해 보면 신금일간 나의 사회생활, 조직생활 이런 거 하면서 뜻하지 않게 너무 유흥과 이런 쾌락들, 향락, 또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 안 좋은 점점점점 구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뭐 생활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유흥은 아니겠지만 이런 예능 같은 그런 것에 종사하는 분이시라면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회사나 다소 딱딱한 규범 질서들이 있는 그런 회사, 조직, 단체에 계신 분들은 언행과 행동 거지, 사람들과의 신뢰 이런 것들을 먼저 세심하게 살피시고 주의해서 생활하셔야 됨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금에서 사화의 지장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화의 지장간 뭘까요? 무, 경, 병이죠. 사화에는 무토, 경금, 병화의 지장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중 무토는 신금에게 정인입니다. 경금은 겁재고요. 이 겁재는 나의 뿌리가 되는 거죠. 또 지지의 뿌리가 되니까 갑진년 좀 힘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좀 자신감을 좀 찾고요. 나의 주체적인 활동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화 속에 또 이런 경금 장생으로 12운성적으로 봅니다. 자, 신금일간에게 병화는 정관이죠. 자, 그리고 이런 병, 신, 합을 이루죠. 병신합. 그래서 이런 정관이라는 그런 안정감을 잘 찾게 됩니다. 12운송으로는 걸록이죠. 이 무토도 12운송으로 걸록입니다. 걸록, 장생, 걸록입니다. 자, 이런 지장간과 12운송을 봤을 때 이 신금일간은 정관과 정인의 기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쓰인다. 바르게 쓰인다. 자, 정인은 공부, 문서, 학업, 자격, 그리고 육친으로는 어머니 관련된 일들이 상당히 괜찮다. 자, 그리고 정관도 걸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직장, 사회, 또 여자에게는 남자 관계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다른 쪽으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마음을 조금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경금은 겁재의 장생을 하지 않습니까? 신금은 사화에서 아까 사지였죠. 이런 장생과 사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금은 장생이고요. 신금은 사지입니다. 죽을 사자 다시 한번 쓰고요. 장생은 시작하는 그런 기운, 도움을 또 예쁨을 좀 받는 그런 기운인데 이 신금 사지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자로 뭐 쓰긴 하는데 죽는 거 아니죠. 활동적인 것보다는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무언가 경제의 관계에 있다면 이 경금 겁재죠. 겁재란 말입니다. 신금에게. 이 경금 겁재가 나의 신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다. 신금은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신금이 맨날 불리만 할까요? 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경금보다는 25년 을사년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렇게 알고 상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김밥집, 신금 김밥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밥집.
그런데 불과 100m 옆에 다른 가게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김밥집이에요. 나는 신금인데 그 김밥집 사장은 바로 경금이란 말이죠.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을사년에 이 김밥집 내 거보다 장사가 경금이 더 잘 된다는 거죠. 나는 덜 된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실망스럽겠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우리 신금일간 내년에 그런 촉이 온다는 거죠.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장합니까? 아니죠. 축소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메뉴, 아이디어, 그리고 재무관리 잘 해서 현재의 가치에다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점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큰 의미가 없다. 자, 하나 강조드립니다. 내년에 경금은 사화니까, 장생이니까 무조건 유리하고 신금은 사화의 사지니까 무조건 불리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금은 내년에 사주를 모르더라도 기대치가 일단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죠. 신금은 내년에 기대치가 조금 경금보다는 낮아지니까 왠지 경쟁에서 약자의 입장이니까 사업에 대비해서 이렇게 훗날을 도모하면서 내실을 기하려고 할 겁니다. 안정적인 그런 경영 전략을 취하는 거죠. 결국 살아남는 것은 신금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주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 단적으로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신금일간에게 세 가지 지장간 이 사화에선 좋은 기운으로 들어옵니다. 12운성 쪽으로 봐도 무토는 사화의 걸록이고요. 경금은 장생, 또 병화는 걸록입니다. 걸록, 장생, 걸록이니까 12운성 쪽으로도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활발히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인, 정관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기운까지 있고요. 겁재라는 나의 경쟁자들도 같이 있으니까 바쁘게 활동하면서 내실도 기하고 노력하겠다. 그런 운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5년에 이렇게 이 신금일간이 좋은 환경을 만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지장간이 천간에 투간돼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음을 심사숙고하게 신중하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가 또 운을 보잖아요. 그중 그 운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십성과 이 12운성을 통해서 한번 신금일간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십성과 12운성을 잘 결합해서 보면 그 운을 비교적 정확하게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또 어떤 강약점이 있는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주풀이, 이 운수의 풀이의 도구로 이 십성과 12운성 결합한 결과물에 대해서 좀 만족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고요. 깔끔합니다. 저에게 오랜 스승님이신 도운사주 멘토링이라는 그런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도운 선생님이 계신데요. 명리학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표 한 장을 잘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신금일간 을사년의 기운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지지에 사화가 들어왔죠. 사화의 운이 강력히 들어왔다고 보면서 갑목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잖아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하는 십천간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사화라고 하는 그런 을사년에 사화가 들어왔잖아요. 누구에게나 을사년은 오지만 이 신금일간에게 사화가 신금의 각 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영향을 다 미치게 돼 있어요. 눈에 띄게 강하게 또 없으면 없어도 그 기운적인 힘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십성을 한번 봐볼게요. 갑목은 뭡니까? 정제죠. 을목은 편제고요. 병화는 정관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편관이죠. 무토는 인성, 정인입니다. 기토는 편인이고요. 경금은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죠. 그리고 신금은 같은 비견입니다. 임수는 상관이고요. 계수는 식신입니다. 자, 이렇게 십성을 판단해 봤고요. 이 바탕으로 해서 신금일간이 사화를 만났을 때 12운성이 들어갑니다.
갑목은 사화의 병지죠. 갑사, 병지고요. 을사는 목욕지죠. 병사는 걸록지입니다. 정화는 제왕지고요. 여기도 화투동법, 걸록, 제왕입니다. 자, 경사, 경금은 장생지고요. 신사는 사지, 임사는 절지, 계사는 태지의 기운을 이런 십천간이 이런 사화에게서 12운성적인 기운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금일간에게 을사년의 지지에 있는 이 글자의 사화라는 글자가 세운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지지에 들어오는 세운, 아주 강력한 운입니다. 1년 동안의 영향력을 계속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천간에 영향을 주는 사화의 기운이 강한지, 약한지, 조금 애매한지, 불안한지 알아본다는 거죠.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12운성으로 이런 왕, 쇠, 강, 약, 심리, 현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기운 어떤 게 있을까요? 걸록, 제왕, 12운성적으로 네 가지가 있죠. 신금일간은 사화의 기운을 받아서 이런 병화, 정화, 그리고 정관편관이죠. 무토기토, 정인, 편인, 이 기운이 로광로광 매우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편관이 강해진다는 것은 직장, 조직 기운이 강해지는 거죠. 자유로움보다는 관습이나 조직, 규칙, 국가에서 정한, 조직에서 정한 그런 규범과 질서를 잘 따르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또 육친으로는 정편관이니까 뭐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여자분들에게는 뭐 남자, 뭐 사랑 이런 기운도 강해진다. 연애운에 해당하는 겁니다. 연애운도 강해진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편인, 정인 이렇게 인성이 강해진다는 것. 천간에 있던 없던 강한 그런 기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업, 공부, 문서, 뭐 부동산, 계약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 학위도 딸 수 있습니다. 편입 같은 그런 것들도 발전적인 그런 공부의 기운이 좋다는 겁니다. 육친으로는 정인, 편인, 인성이죠. 엄마, 어머니 그런 기운이 강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꽤 맞춰지는 이런 모습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자, 다음 강한 기운 또 뭐가 있습니까? 겁재, 이 경금의 장생의 기운이죠. 경금 겁재가 장생이다. 나와 경쟁을 하는 그런 신금일간 이런 사람들과는 내 것을 뺏기지 않고 뭐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런 경금이 겁재고 장생이니까 좀 경금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약한 기운은 어떤 겁니까? 신금과 임수, 계수, 사, 절, 태입니다.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경금은 장생인데 신금은 사지니까 신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견이 사지의 기운이라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나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나의 활동력을 줄여야 되겠다. 충분히 발전하긴 하지만 그 충분의 기대치, 만족도의 정도를 조금 낮춰서 안분지족, 허허실실하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내실을 좀 기하자. 대신에 조금 내실을 기하자. 이런 겁니다. 자, 식신은 자식의 기운이죠. 내가 생하는 기운이니까. 내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도 되죠. 이런 것들이 태지라는 겁니다. 상관은 절지고요. 결국 일을 좀 벌리고 시작하고 확장하는 것,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 끊어지고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기운들이 절태지니까 기운이 조금 약하다. 자식의 기운이 좀 약하다. 자녀에게 큰 기대하지 말고 마음을 조금 내려놔라. 내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좋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무리한 확장 같은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12운성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여기서 식신이라는 것들 여자에게는 자식의 의미가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태지라고 하는 것 잉태한다 그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또 내년에 잉태 임신을 또 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이 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임이나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내년에 희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식이 좀 있으시다. 뭐 귀여운 부부들 같은 경우에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자식의 기운이 좀 태지니까 조금 자녀가 다소 불안정하고 시작의 기운, 변화의 기운이 조금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케어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뻗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심리나 행동 거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인성, 교육,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그런 감수성을 찾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약한 기운 또 있죠. 그렇게 약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갑과 을, 정제와 편제죠. 병지와 욕지에 임해져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 편제라고 하는 이런 목욕지는요, 대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 편제라고 하는 목욕지는 사업 자금의 융통,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감보다는 불안한 모습, 뭐 대출료,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코인, 이런 것들 좀 불안정합니다. 등락폭이 막 컸다, 낮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또 호기롭게 목욕지죠. 나를 꾸미기 위한 이런 치장, 사치 이런 쪽으로도 좀 돈을 과감하게 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편제가 욕지라고 하는 것은 또 나의 애인하고의 관계가 조금 좀 불안할 수 있다. 뭐 내 애인이 큰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 또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정제 같은 경우에는 병지잖아요. 뭐 안정적인 그런 자금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안정적인 그런 정제 월급을 받았는데 다 어디 갔지? 이런 느낌이죠. 조금 허망하기도 합니다. 재무관리 좀 필요성이 있죠. 쓸데없는데 돈 지출이 되는 것들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합니다.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와이프가 정제죠. 와이프. 병지, 건강 문제,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 그런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아내의 건강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정리하면 내년 신금일간에게 을사년의 재성은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제는 병지고요. 편제는 욕지입니다.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돈의 흐름, 융통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있으나 불안정한 흐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그런 투자, 도박, 위험한 재정활동 이런 것들 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소비 자제해야 됩니다. 자, 관성은 강한 기운이죠. 유리합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그런 나의 타이틀, 회사 이런 것들, 직장, 걸록, 제왕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강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 직장에서의 이런 편관과 같은 그런 무거운 책임감 잘 견뎌내서 빛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명예와 인정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인성이 강해져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고요. 학업적, 문서적으로도 많은 유리한 기운이 있다. 공부하는데 좋은 환경이다. 자격증 취득도 잘할 수 있다. 특수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운성을 통해서 또 10성을 통해서 신금일간을 기준으로 사화 위에서 각 천간의 기운을 잘 구분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강하고 약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운의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주원국이나 대운 같은 것들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참 좋은 풀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금일간 재물운, 이성운, 건강운 같은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굵직한 것들만. 자, 을사년 신금일간에게 편재의 기운이 있잖아요. 재물적인 성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있으나 잘 써야 한다. 자신의 일 위에도 특수한 그런 번외의 일, 뭐 수익원, 파이프라인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스스로 발굴할 수도 있고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잘 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 확장 가능성의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돈 재화 이런 데 관련된 활동에서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된다. 내년에는 돈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겁재, 경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을 조금 뺏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내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무리한 그런 사업 확장이나 과감한 투자는 조금 주의하셔라 생각합니다. 또 사화의 지장간 경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금, 겁재요. 빼앗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많이 벌어서 뭐 수익을 나눌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재정적으로 좀 협력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방도 얘기했던 이런 주의사항, 충동적인 지출, 욕심이 과하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안분 지족 허허실실 잘 지낼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달라라고 한번 강조를 해봅니다. 자, 사업가 자영업자들은요, 편재의 기운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고객층 잘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인 그런 사업 전략, 뜻하지 않은 그런 뭐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매출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숙고하면서 활동력에 긍정과 희망을 잘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직장인들이라면요,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잘 추진한다. 프로젝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조직 사회에, 조직 회사의 역점 사업 같은 것들, 중차대한 그런 업무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해서 그 팀원으로 충분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뭐 성과금이나 보너스 같은 것들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승진과 발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학업운이 좀 빠졌는데요. 학업운. 아까 우리 신금일간에게는 인성이 강하다고 했죠. 편인과 정인, 무토기토, 걸록제왕입니다. 매우 학업은 유리하다. 자신을 통제하고 갈고 닦아서 공부를 잘하는 시기예요. 학생의 본분 공부지 않습니까? 관련된 자격도 잘 취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차가 있긴 있겠지만 충분히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해하는 기운도 약하다. 그러니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신금일간의 연애운 한번 볼까요? 이성운 연애운이죠. 뭐 항상 남자 여자 같이 어우러져 사니까 좀 정말 중요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25년 나의 연애운은 어떨까? 신금에게 전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좀 기대됩니다. 신뢰를 쌓을 수도 있고요. 을사에 보면 사화, 지장간 병화가 있었죠. 지장간에. 이 정관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인연, 좀 말끔하고 바른 이미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편재, 마성의 매력이죠. 신금일간 분들에게 매력을 좀 증가시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매력을 뭐 질질질 흘리고 다닌다고 할까요? 많은 이성들이 이 신금일간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요, 병화하고 정관 영향입니다. 그래서 바르고 안정적인 그런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규직, 공무원, 뭐 공사 직원,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바른 남자 만날 기회가 있어요. 상대방의 성실, 근면, 신뢰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 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짝 고리타분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반대로 남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편재입니다. 매력적인 여자, 아주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한눈에 반한다? 이럴 정도입니다. 아주 좋아 미칠 지경이겠죠? 뭐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가요? 이상형이 처음 본 여자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요. 그냥 여자분들에게 홀려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인가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사회활동이나 소개팅, 동호회 이런 것 많이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매력적인 여자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기혼 같은 부부들은 감정이 성숙되고 그런 안정된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사이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내년 신금 이성운 연애운 참 좋습니다. 자, 또 건강운 볼까요? 건강운은 조금 주의하고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사화의 기운, 그리고 사지에 들은 이 에너지가 약화된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신금의 에너지를 조금 소진시킬 수 있다. 일이 잘 된다고 과도한 업무 신나게 할 수 있고요. 건강, 체력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 식습관 이런 것들 잘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튼튼하고요. 또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버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을사년 신금일간의 운세를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사회활동을 통해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또한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또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실을 기하면서 장기적인 목표 설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금일간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금일간도 일지를 포함하면 60갑자 중에서 신금일간 6가지 있죠? 일주인데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12신살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신금은 내년에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조금 낮추고 있죠, 스스로. 그래서 내실을 기해라, 안정화해라 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처음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자, 신으로 시작하는 6가지 무엇이 있었죠? 삼합으로 가죠.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신사가 있고요. 신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이 있고요. 신해가 있고요. 신묘가 있고 신미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사유축 세 글자 내년에 지살이 옵니다. 지살. 스트레스는 조금 있겠지만 걱정한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일이 좀 풀린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마와 같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주 이동한다, 변화한다,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객지 생활을 한다, 출장, 외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만큼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성과도 있을 겁니다. 자,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의적으로 이동한다고 보는데 주변 환경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살은 좀 자의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동하고 변화하고 행한다는 거죠. 이동이 빈번해서 다양한 그런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귀인 만나서 뭐 자수성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묘미는 말씀드렸듯이 영마가 발동합니다. 신해, 신묘, 신미, 이동과 변화가 같이 있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자, 현대 명리에서 이런 영마는요, 좋은 기운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성공을 위한 그런 변화의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죠.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 변화,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결실을 잘 맺는 그런 현대 명리의 좋은 기운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서적으로만 풍요로워지겠죠. 결국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나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12운성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신금, 그리고 임수, 계수 이 세 가지 기운이 조금 약화되었죠. 신금은 비견의 사지였고요. 그리고 임수와 계수는 상관, 식신의 절, 태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갑과 을, 정제와 편제, 병지와 욕지입니다. 신경 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내년에 중요한 것, 주의해야 할 것들은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뭐 아내의 건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식의 심리 안정 될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돈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좋은 운을 다 잘 유지하고 나서 다 된 밥에 코 빠뜨리지 마라. 겸손해라. 그러면 좋은 명예와 성과, 그 보상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25년 신금일간의 운세 총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신금일간들 2025년 을사년 아주 유연한 그런 성장의 기회로 삼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활용해 볼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신금일간들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을사년 수의 기운이죠. 임수일간의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너무 늦지 않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하며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